6절 적분의 응용 내용을 보도록 합시다. 먼저 6.1절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부분입니다. 이 부분의 경우에는 고등학교 내용과 중복이 되는 내용이니까 이제 간단한 예제를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y는 x분의 1, y는 x, y는 4분의 1x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를 구하고자 합니다. 먼저 그래프를 간단하게 좀 그려줄게요. 둘러싸인 영역이라 그랬으니까 이 부분을 우리가 구하고 싶은 거죠. 이거를 이제 dx 부분으로 적분할 수도 있고 dy 부분으로 적분할 수도 있는데 좀 생소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dy에 대해서 한번 적분해 보겠습니다. dy. 자, 그러면 dy에 대해서 적분하려면 x를 y에 대한 식으로 좀 고쳐줘야겠죠. 그래서 여기를 x는 y라고 쓸 거고 여기를 x를 4y라고 쓸 겁니다. 그 다음에 이 곡선에 해당하는 부분은 뭐라고 표현할까요? x는 y분의 1 이렇게 표현합시다. 그리고 이제 교점들을 좀 찾아주면 여기는 1,1이 될 거고 여기는 2,2분의 1이 되겠습니다. 좋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분이라는 걸 할 때 둘러싸인 면적을 지금 구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둘러싸인 면적이 어떤 함수로 둘러 이루어져 있는지를 판단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이렇게 나눌 겁니다. 요 파트를 A1, 요 위 파트를 A2라고 한번 해보죠. 그럼 우리가 구하고 싶은 A라고 하는 면적은 A1 더하기 A2가 되겠고 이것은 0부터 2분의 1까지 여기가 2분의 1이죠. 여기가 1이고요. 그래서 0부터 2분의 1까지는 뭐에서 뭘 빼야 되죠? 직선에서 직선을 빼야 되죠. 그래서 4y-y를 dy에 대해서 적분한 걸로 판단할 겁니다. 그 다음에 A2에 대한 것은 2분의 1에서 1까지죠. 이거는 y분의 1에서 y를 뺀 것을 y에 대해서 적분한 걸로 판단을 할게요. 이거를 여러분들 간단한 적분을 계산해 주시면 ln 2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6.2절입니다. 볼륨에 대한 내용인데요. 이것의 경우에는 이제 회전시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우리가 부피값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예제를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자, 구의 부피가 3분의 4파이 r 세제곱임을 보이자라고 합니다. 제가 지금 원을 그렸고요. 얘가 단면적이 되겠죠. 하여간 이 원을 갖다가 이렇게 회전시키면 9가 되잖아요. 그런 점을 이용할 겁니다. 자, 여기 이렇게 반지름이 있고요.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면 여기 x, 여기 y가 되겠죠. 그리고 얘를 이렇게 회전시킨다라고 했으니까 회전시킬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 여기 중요한 점은 이 단면적을 이렇게 x에 대해서 적분하겠다라는 마인드를 가질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r이고 여기가 r이면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부피 같은 경우는 이 면적을 ax라고 표현할 수 있다면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ax를 dx에 대해서 적분한 거라고 볼 수가 있죠. 이 원 면적, 만들어진 원 면적을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x에 대해서 적분했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ax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y를 전부 다 x에 대한 식으로 만들어주고 싶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ax라고 하는 걸 좀 보면은 지금 ax라고 하는 건 일단 원인데 반지름의 길이가 y인 상황이죠. 그럼 얘는 파이 y제곱으로 볼 수 있죠. 근데 이거를 x에 대한 식으로 바꿔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죠. 그래서 y제곱만 남기고 이걸 넘겨주면은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이 됩니다. 이렇게. 좋아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v라고 하는 것은 마이너스 r부터 r까지 ax를 적분한 건데 거기다가 이제 이 식을 넣어주면 되겠죠. 파이의 r제곱 마이너스 x제곱의 dx죠. 좋아요. 이거에 3분의 4파이 r 세제곱이 된다. 네, 이렇게 좀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볼륨스 오브 솔리드 오브 레볼루션. 조금 더 이제 구체화해서 문제 풀이를 해보자는 건데요. 문제를 좀 봅시다. y는 루트 x를 0부터 1까지를 x축 회전한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요. 봅시다. 이렇게 이게 y는 루트 x 그리고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를 x축에 대해서 회전을 시키겠대요. 우린 적분 방향은 이렇게 잡도록 합시다. 여기 dx. 좋아요. 그때 이제 회전체의 부피를 좀 볼 건데 이걸 회전시키면 어떤 모양이 나올지 한번 예상해 봐야 되거든요.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개형이 그려집니다. 이 부피를 구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한 점 x를 잡을게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것은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가 되죠? 루트 x가 되죠. 그럼 이때 우리가 이 면적을 뭐라고 하기로 했나요? 이 면적을 ax라고 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즉 우리가 구하고 싶은 부피라고 하는 거는 ax를 x방향으로 적분하는 건데 이거를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적분하겠다고요? 0부터 1까지 적분하겠다고요. 0부터 1까지 적분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ax를 구해줄 건데 ax가 얼마죠? 반지름 길이가 루트 x니까 파이의 루트 x의 전체 제곱 즉 파이 x가 되겠죠. 따라서 v라고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파이 x를 갖다가 dx로 적분한 거겠구나. 그래서 2분의 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예제 3번입니다. y는 x세제곱, y는 8, x는 0. 이 영역을 y축 회전한 회전체 부피를 구하세요. 이번엔 좀 조건이 달라졌어요. y축 회전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 y는 x세제곱 그릴 수 있죠? 이렇게 생겼습니다. 맞아요. 자, 그러면 얘를 갖다가 y는 8 그리고 x는 0으로 이제 둘러싸인 영역이라고 했으니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영역이 되겠죠. 얘를 어느 쪽으로 회전한다고요? y쪽으로 회전한다고요. 그럼 그때 이제 우리는 이 방법을 써야겠죠. dy 방향으로 적분하는 거. 좋아요. 자, 그럼 dy 방향으로 적분하고 싶으면 x는 y의 3분의 1제곱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겠죠. x를 모조리 다 y로 바꿔줘야 되니까. 그러면 봤을 때 지금 이런 식으로 개형이 만들어질 거란 말이죠. 이렇게 하고 회전한 결과가 이럴 거야 아마. 그쵸? 이렇게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건데 얘를 이렇게 적분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기에 있는 이게 ax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는데 이번에는 우리 ax 말고 뭐라고 표현할까요? ay라고 표현하는 게 낫겠죠. 왜? y에 대해서 적분할 거니까. 그러면 ay라고 하는 거를 좀 구해보시면 일단 여기 x죠. 파이 x 제곱인데 x가 y 3분의 1이죠. 그러면은 파이에 이거 제곱이 되겠죠. 그럼 파이 y의 3분의 2제곱이 될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 v라고 하는 것은 ay를 갖다가 어디로 적분한 거라고요? dy 방향으로 적분한 거라고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자, 여러분 0이고 8이죠. y 방향으로 가니까 0부터 8까지 이렇게 적분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식을 이렇게 넣어줘서 계산해 주시면 답은 5분의 96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이제 4번입니다.
y는 x, y는 x제곱으로 이제 둘러싸인 R1이란 영역이 있다라고 합니다. 얘를 x축으로 회전한 회전체 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약간 유형이 심화가 좀 됐어요. 한번 볼게요. 좋아요. 자, 이렇게 1,1에서 만나죠, 둘이. 그 다음에 얘를 어디로 회전한다고요? x축으로 회전한다고요. 그런 다음에 우리는 어디로 적분하고 싶다고요? dx 방향으로 적분하고 싶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운 이제 원이라는 단면적을 이용한 이제 회전체 부피를 구할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x라는 잡자 이거죠. 그러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요만큼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회전시켰으니까. 그럼 이 단면적을 제가 좀 나타내 보면 이렇게 되거든요. 중간이 뻥 뚫린 모양이 나와요. 그러면 여기가 지금 x축이 되겠죠. 그리고 여기가 y는 x고 여기가 y는 x제곱이다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럼 이제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제가 표시한 게 이거거든요. 왼쪽 그림에서 표시한 게. 그러면 이제 이 전체 길이가 얼마죠? x죠. 요 길이가 x제곱입니다. 그러면 요 길이 같은 경우는 x-x제곱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기보다는 와우, 어떻게 볼 거냐면 전체에서 부분을 빼줬다. 그러니까 큰 원에서 안에 있는 작은 원을 빼줬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을 우리는 AX라고 표현할 겁니다. 네. 그러면 AX라고 하는 거는 뭐라고 표현되죠? 파이의 X제곱, 큰 거에서 작은 거의 제곱 뺀 거, 이렇게 표현이 되죠. 즉 파이의 X제곱에서 X 4제곱을 뺀 거, 이렇게 되는 거죠. 좋아요. 이게 단면적이 되는 거고, 우리가 이제 볼륨이라는 걸 구할 때 얘를 적분한 거라고 볼 거잖아요. 그래서 AX를 DX에 대해서 적분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하겠다. 0부터 1까지 적분하겠다. 그래서 이제 파이 x에 대한 식을 이제 AX에 넣어주면 계산했을 때 15분의 2파이가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이제 예제 5번 보도록 합시다. R1이라고 했죠. R1은 아까 썼던 그 그림이에요. 위에랑 좀 연결되는 문제거든요. 얘를 y는 2에 대해서 회전시킨 회전체의 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무슨 얘기냐? 이런 모양이 있었죠. 얘를 y는 2에 대해서 회전시키겠대요. 이렇게 회전시키겠대요. 그런데 여기서 주의할 게 여기 y라고 써있긴 하지만 이게 뭐랑 평행하죠? 무슨 축과 평행하죠? x축이랑 평행하죠. 그래서 얘를 x축으로 회전했다. 이 x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회전했다라고 볼 거예요. 그랬으니까 우리는 이 방향으로 적분을 하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그러면 여기가 x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위에 모양이 이제 어떻게 나올지를 좀 고민해보면 이제 원을 좀 또 그려줍시다. 쉽지가 않아요. 이렇게. 자, 뭐를 기준으로? y는 2를 기준으로 만들어진 단면입니다. 자, 아까부터 뭘 구했다고요? 이 면적을 구하고 싶어요. 요 면적. 네, 여기를 구하고 싶어요. 그러면 전체에서 부분을 빼줬다. 이거를 볼 거예요. 이렇게. 여기가 이제 2-x가 될 거고 x 제곱이 되겠죠. x 제곱이 더 밑에 있으니까. 여기 반지름의 길이는 뭐가 되겠어요? 2-x가 되겠죠.
지금 우리는 어떤 걸 보고자 한 거냐면, 자 여기 x, 여기를 x로 두고 이제 저 단면을 그려본 겁니다. 그럼 이제 요 단면 AX라고 하는 거는 파이에 어떻게 된 거죠? 큰 원의 넓이에서 작은 원의 넓이를 뺀 거니까 큰 원의 넓이는 파이 얘의 제곱 그리고 파이 2-x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주시면 파이의 x 4제곱 마이너스 5x제곱 플러스 4x가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이게 이제 우리가 x에 대해서 적분한 거로 좀 볼 때 v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건 적분할 건데 ax라고 하는 거를 x축으로 이렇게 적분할 거란 말이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적분할 거다. 그럼 이게 이제 15분의 8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해서 예제 5번까지 한번 풀어봤고, 예제 6번입니다. R1을 x는 마이너스 1로 회전한 회전체 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볼게요.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어디로 회전시킬 거냐면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회전시킬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y축이랑 평행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dy 방향으로 한번 적분해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 dy에 대한 식을 쓸 거니까 x는 전부 다 y에 대한 식으로 고쳐야겠죠. 그래서 요거는 x는 y가 되고 밑에 건 x는 루트 y가 됩니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것도 잘 안 보이면은 뭘 하면 좋다라고 했냐면 이제 원을 그려보자라고 했어요. 볼게요. x는 마이너스 1이 여기 있고 여기까지는 지금 제가 y에 대해서 볼 겁니다. 이 면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여기가 x죠. 여기가 이렇게 보는 게 낫겠다. 여기가 y죠. 여긴 루트 y가 되죠. y에 대해서 전부 다 나타내면, 그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게 좋아요. 자, 여기 이 작은 원의 반지름은 얼마가 된다? y 플러스 1이 된다. 큰 원의 반지름은 루트 y 플러스 1이 된다. 가 되죠. 이렇게. 그러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구하고 싶은 단면적의 넓이는 이게 파이의 루트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에서 파이의 y 플러스 1의 전체 제곱 이거를 뺀 거가 되겠죠. 그러면 v라고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ay를 dy에 대해서 적분한 거 이게 되겠죠. 설명을 이렇게 합시다. ay, dy를 하여간 적분한 게 될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한 거죠. 그래서 0부터 1까지 이렇게 되는 거고 이 ay 자리에 이제 요것들을 넣어주시면은 결과값은 2분의 파이가 나오는 거를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좋아요. 이제 크로스 섹션을 알아요. 이게 이제 여러분 고등학교 과정이랑 완전히 동일합니다. 앞서서 봤던 회전체 부피는 좀 새로운 내용이었고
이거야말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이 봤었던 내용이죠. 자, 원. 밑에 이거 원처럼 보이진 않지만 원입니다, 원. 그 다음에 이제 그 원의 한 현을 한 변으로 하는 정삼각형의 부피를 구하라고 해요. 정삼각형을 이제 x에 대해서 적분한 그 부피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제 우리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를 A, B라고 해볼게요. 그리고 단면화시킨 게 옆에 그린 이 그림입니다. 자, 세모의 한 변 A, B는 2y 그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어디에 대해서 적분할 거라고요? x에 대해서 적분하자고요. 물론 y에 대해서 적분해도 상관없는데 지금 문제 조건에서 x에 대해서 적분할 수밖에 없게 만들어놨죠. 이거를 y에 대해서 어떻게 적분해요? 그죠? 자, y에 대해서 할 건데 y라고 하는 거는 그죠? 반지름 길이가 1인 원이니까 1-x제곱이 되겠죠. 이게 한 변의 길이. 그리고 이 삼각형의 높이는 뭐가 되죠? 루트 3ab가 되잖아. 그래서 2 루트 3의 1-x제곱 이렇게 됩니다. 좋아요. 그러면 단면적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얘잖아요. 좀 요약해주면 요약하시 봅시다. 이렇게 되는 건데 결론적으로 이게 된다. 좋아요. 그럼 이제 볼륨이라고 하는 거는 AX를 갖다가 D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다고요?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한다고. 그죠? 그럼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식을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제 3분의 4 루트 3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볼륨 오브 피라미드인데요. 이건 이제 약간 아이디어가 필요하더라고요. 하여간 이 정사각형 모양을 딱 적분하겠다. 지금 dx로 적분하는 게 그림으로 그냥 나타나고 있죠. 그럼 우리는 다 x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다. 이걸 마인드를 좀 가지고 가야 됩니다. 제가 옆에 그린 그림이 단면화시킨 거예요. 여기서 이제 보이는 게 이제 아이디어죠. 아이디어가 어떤 거냐면 닮은 비. 작은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이랑 닮음이죠. 그래서 x 대 s라고 하는 게 h 대 l이 된다. 여기에서 s라고 하는 게 h분의 l의 x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래서 a의 x라고 하는 단면적 요거를 지금 단면적으로 보자라는 거예요. 단면적은 s제곱이니까 h제곱분의 l제곱의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v라고 하는 거는 0부터 v라고 하는 거는 이 ax라고 하는 거를 x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겠다고요? 0부터 h까지 0부터 h까지 이렇게 적분 구간 정해서 ax를 대입해서 계산해 주시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에 R은 4인 원기둥의 지름에서 30도인 단면으로 자른 볼륨을 구하고자 합니다. 이거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게 단면인 거잖아요. 그리고 요거 밑에 좀 잘렸는데 써드리겠습니다. 이건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네. 하여간 이게 단면인 건데 지금 어느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죠? 이 단면을 갖다가 x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죠. 그래서 우린 ax로 표현할 겁니다. 삼각형의 단면을 그냥 하면 돼요. 뭐 원기둥 뭐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 상관없이 우리는 그냥 주어진 단면을 적분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면 삼각형의 밑변이죠. 밑변 A, B라고 하는 거는 Y는 Y죠. Y. 이게 Y인데 이게 정의에 의해서 16-x제곱이 되는 거고 높이는 BC 부분이 되겠죠. 이건 이제 뭐가 된다? 뭐가 될까요, 여러분? 자,
30도라고 그랬죠. 여기가 30도가 된 거예요. 그러면 BC라고 하는 것은 AB 탄젠트 30도가 되겠죠. 탄젠트 30은 루트 3분의 1이니까 루트 3분의 1에 16-x제곱이 되겠다. 좋아요. 그러면 우리 AX라고 하는 거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또 뭘 하겠어요? 결론적으로 V는 AX를 갖다가 DX에 대해서 적분한 건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4부터 4까지 적분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계산 결과는 3루트 3분의 128이 나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6.2절까지 마무리가 됐고 6.3절인데 요건 또 새로운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에 대한 개념 설명 간단하게 하자면 우리가 앞에까지는 그냥 원이라는 단면적을 적분했다라고 볼 거예요. 근데 여기는 다른 개념을 사용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이제 팁으로만 얘기하면 요게 x축으로 회전시킬 때는 dx로 적분하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게 이제 앞선 6.2절의 내용이었고 이번에는 y축으로 회전할 때 그거랑 수직한 방향으로 적분하는 방법을 배울 겁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이제 원통실 방법이라고 해요. 지금 배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제 요거는 개념입니다. 너무 생소한 내용이라서 좀 정리를 해야 하는데 자 우리가 얘를 갖다가 얘를 이제 한 단면으로 하는 거를 y에 대해서 저 회전시킨 부피를 구하고 싶어요. 그쵸? 근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얘를 보기 전에 일단 그거부터 한번 해봅시다. 두루마리 휴지 모양이에요. 네, 얘의 부피를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작은 R1이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큰 R2가 이렇게 있는 거죠. 그러면 큰 거의 부피를 V2, 작은 안쪽의 원통을 V1이라고 하면 V라고 하는 거는 파란색으로 쓸게요. V라고 하는 거는 V2-V1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여기. 그 다음에 V2-V1은 우리 원기둥의 부피 구하는 공식은 알고 있죠. 밑면 곱하기 높이잖아요. 그거를 써준 게 이겁니다. 그거를 묶어준 게 이거고요. 그거를 합차 공식으로 인수분해한 게 이겁니다. 그리고 요것도 잘 보면 똑같은 식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2분의 R1 플러스 R2를 그냥 R이라고 둘 수 있죠. 평균값이니까. 그리고 R2 마이너스 R1을 갖다가 델타 R이라고 둘 수 있죠. 차이니까.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정리를 하시면 뭐가 되는 거냐면 이 볼륨이라고 하는 거. 이렇게 중간에 뻥 뚫린 볼륨은 지름 곱하기 높이 곱하기 두께 이렇게 되는 거예요. 되게 생소한 식이 나왔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 제가 칼큘러스 책에서 설명이 어떻게 되는지를 또 봤는데 거기서도 암기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름 곱하기 높이 곱하기 두께라고 기억하면 편하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제 그러니까 여기가 델타 R이 되는 거. 그래서 이 공식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지 이제 앞으로 지금 바로 뒤에서부터 나올 여기 나오는 적분부터 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좀 기억하고 사용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드디어 이제 이걸 가지고 적분해보자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할 이 회전체의 부피를 이번에는 이런 작은 원통들의 합으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원통을 x축에 대해서 적분하겠다. 그러면 지금 요게 사실 뭐가 되는 거냐면은 vi 번째가 되는 거잖아요. 요렇게 i 등분했을 때 i 번째니까 이게 약간 지금 구분구적법의 내용도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데 한번 천천히 가봅시다. 이게 vi라고 하는 건데 아까 공식에 의해서 위에 제가 지금 줄치고 있는 공식에 의해서 이렇게 되죠. 지름 2파이 xi 곱하기 얘는 뭐예요? 높이죠. 높이가 함수값이죠. 그 다음에 델타 x. 근데 v라고 하는 거는 얘네들이 더한 거죠. 하나가 아니라 이 원통을 n개를 다 더한 겁니다. 처음부터. 그런 거를 우리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러면 아까 그 식에다가 그냥 얘를 붙여놓으면 되겠죠. 여기 앞에다가 리미트 n은 무한대. 그러니까 무한대만큼 쪼갰다로 가면은 우리 정적분과 급수의 합사의 관계 기억이 나시죠? 그것에 의해서 그 시그마라고 하는 게 이런 인테그랄로 바뀌게 되고 v를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건 공식이고요. 이제 이거를 적용시켜서 문제를 풀 겁니다.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항상 이거를 증명하면서 풀 수는 없죠. 그래서 이제 이 공식을 결국 우린 적용을 할 거니까 이것도 기억을 해주도록 합시다. 좋아요. 자, 그럼 이제 이걸 이용해서 한번 문제를 풀어봅시다. y는 2x제곱 마이너스 x제곱과 y는 0으로 둘러싸인 영역을 어디로 회전하겠다? y축으로 회전하겠다. 그런 입체 부피를 구하고 싶어 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자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이게 지금 영역이죠, 영역. 그 영역을 y축에 대해서 적분할 건데 이거를 원통실 방법으로 이렇게 이번에는 이 방향, 이런 수직 방향으로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원통의 한 부분을 그려줍시다. 지금 제가 사실 뭘 빼놓은 거냐면 요거 이거의 일부분을 그린 거예요. 모든 그림이 다 이걸 표시할 겁니다. 자, 이거를 어느 방향으로 적분? dx 방향으로 적분. 그러면 이만큼이 x고 이만큼이 fx가 되겠죠. 자, 공식에 바로 넣을게요. 여기 0이고 여기 얼마죠? 여기 2죠. v라고 하는 것은 적분해요. 0부터 2까지 dx에 대해서 적분할 겁니다. 근데 공식을 바로 보세요. 2파이의 반지름 그리고 fx 그리고 dx. 그러면 0부터 2까지 2파이 x에다가 fx는 2x제곱 마이너스 x세제곱인 거죠. dx. 아, 그래서 얘가 5분의 16파이가 된다. 이렇게 깔끔하게 구하실 수가 있어요. 좋아요. 자, 참고로 이건 이제 조금 여러분들이 공부를 조금 더 해보시면 약간 다들 느끼게 되실 건데 이거는 이쪽 방향으로 적분은 어렵습니다. 왜? 그럼 이제 큰 원에서 작은 원 빼겠다는 건데 어떻게 처리할 건데요? 처리할 수가 없어요. 왜? 같은 함수잖아요. 근데 얘를 어떻게 구하고 얘를 어떻게 나타냅니까? 나타낼 수는 있겠으나 지금 제가 방금 푼 방법보다 훨씬 더 복잡하죠.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을 공부를 해보는 거예요. 좋아요. 이제 2번입니다. y는 x제곱 영역을 y축으로 회전한 입체 부피를 구하고자 해요. 그림부터 그려볼게요. 얘를 회전시킬 겁니다. 어디로? y축으로.
그 다음에 원통실 방법을 이용하기 위해서 dx 방향으로 적분할 거예요. 제가 아까 뭐 한다 그랬죠? 항상 네모를 그린다고 했어요. 두루마리 휴지의 한 면. 그러니까 이렇게. 그러면 휴지는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이렇게. 그죠? 그러면 똑같이 식은 한 줄이에요. 0이고 1이죠. 그러면 dx 방향으로 적분할 건 0부터 1까지. 말이 너무 빨랐어.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dx 방향으로 적분할 거니까 0부터 1까지 적분하겠다. 이거라는 거죠. 그러면 여기가 2파이 x가 될 거고 여기는 fx, x 제곱이 되겠죠. 그쵸? 여기다가 dx를 붙인 거다. 계산을 끝내주시면 6분의 파이가 나옵니다. 좋아요. 이제 3번 가볼게요. y 루트 x를 갖다가 x축으로 회전한 거. 이게 여러분 잘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는데 6.2절에 있는 문제랑 똑같은 문제인데요. 그때는 이제 단면적을 그냥 쭉 적분하는 거로 갔지만 이번에는 원통실로 한번 풀어볼게요. 이거는요 사실은 단면적 적분이 훨씬 더 쉽습니다. 근데 새로운 거 배웠으니까 한번 적용해보자라는 거예요. x축 회전할 건데 이번에 원통실 배웠으니까 원통실로 하려면 x축이랑 이 회전하는 축이랑 수직인 방향으로 적분을 해야 돼요. dy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거 이제 두루마리 휴지 그리는 게 굉장히 복잡하거든요. 두루마리 휴지를 어떻게 만들어질 거냐면 이게 여기 1이잖아요.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이 두루마리 휴지를 계속 적분하면은 y축의 방향으로 이제 다시 이 두루마리 휴지가 지금 n등분한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거를 전부 다 적분하시면은 이런 두루마리 휴지들이 정말 많아요. 걔네들이 다 적분하면 이제 하나의 입체 부피가 된다 이거예요. 자 그러면 봅시다. dy에 대해서 적분하고 싶다고요. dy. 그러면 이 반지름의 길이가 이게 얼마죠? 그냥 y예요. y. x일 때 y잖아요. 근데 요만큼의 길이, 그러니까 fx를 지금 나타내고자 하는 건데 이만큼의 길이, 요만큼의 길이는 얼마죠? x인가요? 좋아요. x는 얼마죠? y제곱이죠. y제곱이라고 써줄 겁니다. 그리고 요 전체 길이가 1이니까 이만큼의 길이는 얼마죠? 1-y제곱이죠. 얘가 fy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식을 써줄 건데 v라고 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2파이 y의 fy dy를 한 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얘가 0부터 1까지 2파이에다가 이제 y에다가 fy라고 하는 게 1-y제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계산해 주시면 2분의 파이가 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거는 6.2절에 배웠던 방법으로 푸는 게 훨씬 더 쉽고 이제 직관적이죠. 네. 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한 이유는 원통실 방법을 한번 써보자는 것이었어요. 다음 이제 이건데 x-x제곱 y는 0을 x는 2로 회전한 입체 부피 그림을 그려볼게요. 보자라는 겁니다. 여기가 x는 0 y축이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잘 봐요. y축에 평행한 축으로 회전시키죠.
그때 내가 원통실 방법을 쓰고 싶으면 x축 방향으로 적분해야 됩니다. 그래서 dx 방향으로 한번 적분해 볼게요. 그러면 요만큼이 x가 되고 이만큼, 즉 반지름에 해당하는 부분이 2-x가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보고 싶은 v라고 하는 거를 적분해 봤을 때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1까지 적분할 거예요. 0부터 1까지 2파이 x fx dx니까 2파이의 반지름 얼마라고요? 2-x. 그 다음에 여기 fx가 얼마다? fx가 x-x고 dx에서 적분하고 이게 끝입니다.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2분의 파이로 간단하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볼륨 오브 솔리드. 이걸 이제 x를 적분 변수로 y를 적분 변수로 한번 볼 건데 지금 요거는 제가 문제 굳이 안 쓰고 그림을 그냥 그려놨어요. 이런 영역을 x는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회전시킨대. 얘는 y축에 평행한 거죠. 그래서 만약에 dy로 적분하겠다라고 하면 얘는 이제 어떤 거냐면은 단면적 적분하겠다는 거예요. 6.2절을 배웠던 거. 일단 얘 먼저 한번 해볼까요? 좀 더 익숙하니까. 뭐냐면 결국에 뭐 하겠다라고 하는 거냐면 v를 이렇게 구하겠다고요. y를 dy에 대해서 적분할 건데 0부터 4까지겠죠. 그럼 단면적 부피는 어떻게 구합니까? 넓이는 어떻게 구합니까? 0부터 4까지 파이에 이번엔 바로 갈게요. 원 안 그리고 이제 많이들이 익숙해졌으니까 요거의 제곱 그리고 여기서 파이에 2x 플러스 1의 존재 제곱 d 어이고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적분 못하죠. 그래서 이것들을 y에 대한 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요 안에 있는 거 이게 맞는 식이긴 한데 그럼 이제 y에 대한 식으로 좀 고쳐줄게요. 좋아요. 그럼 이제 얘가 파이에 자 x제곱 자 x자리에 루트 y를 듭니다. 파이에 2x자리에 y를 넣어요. 아니죠. 제발 이런 실수를 하면 안 된다. 제가 뭘 한 거죠 지금? 이러면 안 되죠. 이러면 안 됩니다. 자, y에 대해서 적분할 거잖아요. 그럼 모든 거를 다 y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게 맞죠? 그쵸? 그래서 0부터 4까지 적분할 건데 어떻게 되는 거냐면 이 큰 원의 넓이 이거는 루트 y 플러스 1이 되죠. 그쵸? 그래서 루트 y 플러스 1의 전체제곱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작은 원의 넓이는 뭐가 되는 거죠? 아니죠. 이 작은 원의 넓이는 반지름이 2분의 1y가 되겠죠. 2분의 1y 플러스 1 이렇게. 그래서 이거 여러분 계산해 주시면 3분의 16파이가 나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6.2절에서 배웠던 방법을 사용해서 푼 거고요. 다음으로 이제 6.3절에서 배운 걸 한번 이용해 볼게요. 그러니까 y축에 평행한 직선으로 회전시켰을 때 얘를 dx에 대해서 적분해 보겠다라는 건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 v라고 하는 거를 적분할 건데 x축 방향으로 적분할 거죠. 그러니까 0부터 2까지가 되겠죠. 0부터 2까지 반지름 길이 x 플러스 1 아니죠. 2파이 x fx니까 2파이 곱하기 반지름 2 플러스 x의 반지름 뭐죠? 자 이게 지름이었고 높이가 2x-x제곱이었죠. dx 한 개에 3분의 16파이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결국에 뭐가 더 편하죠? 이게 좀 더 편하죠. 그래서 이건 여러분들이
경우를 한번 따져보면서 어느 게 더 편하겠다 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수업이 약간 좀 긴 것 같은데 완료가 되었습니다. 리뷰를 좀 해보자면 적분의 응용 파트를 좀 봤고요. 첫 번째로 곡선으로 둘러싸인 영역의 넓이.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 이제 영역을 쪼개서 적분한다. 이거를 좀 리마인드 해보는 단원이었고. 다음 6.2절 볼륨은 이건 이제 뭐를 이용한 적분이었냐면 결국에 단면적을 이용한 적분이었어요. 그쵸? 그 다음에 크로스 섹셔널 이거는 이제 고등학교 때 배웠던 거랑 완전히 일치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볼륨스 바이 셀린드리컬 쉘 이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방법을 좀 배운 건데 이제 원통 쉘의 방법, 이게 이제 한글로 원통 쉘이라고 하거든요. 그걸 통해서 이제 회전하는 축과 수직인 방향으로 어떻게 적분을 하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